자, 23년 3월 2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루즈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FOMC를 이틀 남기고 관망세에 짙은 하루가 펼쳐졌고요.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콜옵션, 풋옵션, 월물 옵션에 대해서 양쪽 양매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오다가 보시면 여기 갈색 선 있죠. 갈색 선을 계속 지금 콜옵션인데 콜옵션을 계속 매도 우위에 좀 있다가 마지막에 올청산을 하고 끝납니다. 제로.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종일 양풀이 다 빠지면서 박스권에 가둬놓다가 마지막에 다시 원위치 올청산을 하고 끝나는 모습입니다. 선물은 오늘 뭐 장중에 좀 더 사는 흐름까지도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축소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3천억대 이상까지도 사다가 마지막에 조금 축소해서 1600억대로 끝났고요. 현물은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선물을 사는 날은 현물을 팔아도 관계없다. 오히려 더 현물을 팔아주는 걸 저는 더 선호합니다. 둘 다 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자금을 나눠서 선물에 집중을 하는 날은 현물을 팔아주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예전에 20년 3월 코로나 시기에 제가 가장 상승장의 사유로 판단을 했던, 앞으로 상승장이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파생 상품에서의 이런 구조 때문이었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대량으로 팔았지만 선물을 계속 사는 롱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언론사에서 외국인들이 이 현물 파는 것에만 착안을 해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급락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더블 딥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깊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오늘 하루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수급 구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누적량이 생겨야지 되는 거라서 그냥 오늘 자체에 대한 수급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콜옵션, 풋옵션이 오늘 양매도를 보이면서 계속 박스권 라인들, 제가 지지 저항 라인 이번에 지금 짧은 구간 동안 갇혀져 있는 313.5 상단과 여기 313.3 정도 이 상단 부분과 310포인트 라인, 여기서 314 정도죠. 그다음에 310 전후로 해가지고 요 지지 라인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전일 종가에 지지받았던 자리를 오늘 시가 부근에 저항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박스에 가둬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FOMC 앞두고 별다른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시 40분까지, 오늘 오후 1시 40분까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전체에서 7등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오늘 안 붙었다라는 겁니다. 테마성, 2차전지 테마성의 종목들만 계속 거기서 피튀기는 싸움이 펼쳐졌고, 시장 자체의 큰 거래를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5천억으로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4등 정도로 끝났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거래대금을 축소시킨 다음에 테마성 종목에만 수급이 몰리고 FOMC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두면서도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옵션 매도분을 다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내일 FOMC 앞두고 기대감으로 띄우거나 우려감으로 하락시키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오늘보다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시장이 움직임이 활발한 시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옵션 단타 하시는 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합병하면서 또 구제하면서 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디서 또 터질지, 연쇄 반응으로 또 어디서 터질지, 많게는 1000개에서 뭐 1600개 정도의 은행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중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들이 또 나타날지 아직 시장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FOMC가 이번에 워낙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점도표 공개, 올해 처음으로 점도표 공개하는 상황에 50bp를 얘기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우리 시장은 50bp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은행 이슈가 생겨나면서 50bp가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지고 25bp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금리 동결로 한 방에 가느냐, 또
점도표 찍어보면은 올해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FOMC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FOMC가 또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FOMC가 워낙 이번에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도 먼저 반응을 해서 녹아서 실제로 FOMC가 끝나고 나왔는데 굉장히 뭐야, 뭐 이거 끝난 거 맞아? 이렇게 밋밋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FOMC 끝나고 의외의 결과다, 혹은 그쵸, 의외의 결과다, 점도표상 생각지도 못한 범위에서 뭔가 결정이 난다면,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바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3시 반 이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또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은행 이슈들은 일단 FOMC 앞두고 뭔가 시장이 약간 하락하기 위한 좀 더 하락을 위한 좀 더 강조된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억지성으로 노출시킨 것도 있고, 원래 안 좋은 내용을 가진 것도 부풀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이것도 은행의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은행, 좀 재무에 좀 취약한 은행들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뭐 대형 은행으로 이동을 하는 게 또 중소형주가 좀 중소형 은행들이 가진 취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또 대형 은행 중심으로 또 판도가 또 짜여져서 더 탄탄해지는 이 금융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해소돼서 탄탄해지고 증시는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또 많이 올라가는데 발받침이, 발돋움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이슈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OMC 결과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준비된 현금 어제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하이딥이 며칠 동안 끌고 올라오면서 요것도 가지고 있던 거 매도, 좋은 가격에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온테크 어제 갭 띄어가지고 좀 제가 감사 보고서가 조금 찝찝한 내용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오전 내내 매도 해서 현금 확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를 더 현금 확보하고, 오늘 뭐 하나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엊그제보다는 현금이 좀 더 마련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 달 넘게, 한 달하고도 4일 정도 바이오니아 KC에서 수익 크게 매도한 다음에 현금 확보된 거 많이 지키고 있었고, 그 뒤로도 매도를 몇 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현금을 조금씩 늘려왔었죠. 한 달 넘게 늘려왔던 돈을 언제 쓰냐, 관점은 최소한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쓰자라는 겁니다. FOMC가 좋게 나올 거냐 이런 거 몰라요. FOMC 끝나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만 저는 지금 파생 시장이 펼쳐지는 그 베팅 구조상 조금 더 상승으로 갈, 결국 귀결점이 상승이라고 보면서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최대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MC가 결과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부터 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혜원 방에는 최대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끌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그래서 투자 전략은 FOMC 보고 나서 목요일에 흐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금요일까지 완성되는, 주봉에 완성되는 흐름을 보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투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저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29일 정기 주주총회가 3월 29일인 기업은 오늘까지, 21일까지, 일주일 전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첫 일정이. 그 다음에 첫 커트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30일 주총인 기업들이 마감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3월 31일까지죠. 31일에 대부분, 정말 많은 기업들이 31일, 31일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31일인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니까 각자 보유하신 거 일정 잘 체크하시면서
조금 재무적으로 위험한 종목이 당일 종가까지도 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일단 끊어두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인데 종가까지 안 냈는데 팔아야 되나? 팔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놔둬도 사실은 저녁 때까지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꽤 많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뭐 꼭 종가까지 안 내더라도 뭐 그 이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후성이라는 기업이 사실 재무적으로 그렇게 뭐 감사 보고서 걱정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저녁 7시까지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주주들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냈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당일에 보통 마지막 날에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더 받는 그 제출 지연 공시를 하면 일주일 정도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풀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적어도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경우에만 처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 정도로 오늘 마치고요. 내일 FMC 전날 전날 방향성이 사실은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는 경우를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차라리 우려감에 경계감에 내일 조금 시장이 하락 형태로 줄줄줄 거래 없이 빠지는 게 조금 더 나중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경계 완화, 우려 완화가 되면서 목요일에 결과 보고 급등을 하는 편이 더 시장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 정보 공유 단톡방에서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방에는 뭐 정혜연 별도 방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혜연 오시려면 거기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정혜연 방에 꼭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된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다가 결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혜원방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정혜원방에는 더욱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그다음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